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네. 44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해설을 담당하게 될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이번 시험은 좀 어려웠어요. 네, 어려웠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아마 좀 이렇게 숨이 좀 이렇게 턱턱 막히는 그런 시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어려운 건 왜 어렵냐면, 어려운 문항수가 많으면, 특히 난이도 상위에 해당하는 문항이 조금만 많으면 여러분들 이 시험이 어렵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기본적인 것들을 공부하시면 고급 합격증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어려운 문제가 좀 많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느껴질 뿐입니다. 자,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제 경향 및 난이도. 네. 제가 볼 때는 요 근래 역대급 어려운 그런 시험이 바로 44. 4자가 두 번 들어서 그런가. 네. 사상. 네. 아주 역대급 어려운 그런 시험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출제 경향을 보면요, 킬러 문항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건 제가 좀 더 분석해 드릴게요. 그렇지만 기본 개념과 흐름을 이해하면 킬러 문항 틀리거나 찍거나 운 좋아서 몇 개 맞추면 돼요. 그 나머지 문항은 공부한 만큼 확보하면 합격. 네, 이거는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다만 킬러 문항이 좀 많았어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이제부터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문항 출제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근대와 근현대 나눠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전근대에서는요, 선사에서 지금 3문항, 고대에서 8문항, 고려에서 6문항, 그리고 조선에서 13문항이에요. 이게 지금 조선이 확실히 압도적으로 지금 많다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총 30문항. 그러니까 전 근대에서 30문항이에요. 총 우리가 50문항 시험을 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 근대에서 30문항, 그리고 근현대에서 20문항. 그래서 3대 2의 비율로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고급 문항은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 인지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지금 조금만 더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선사부터 조선을 다시 단원별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요 주제별로 한번 나누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나눠봤더니, 그러니까 여기 고대부터 조선이에요. 선사는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없으니까 고대부터 조선까지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나눠봤더니 와, 이래요 여러분들. 정치에서 11문항, 문화에서 11문항이 압도적으로 정치와 문화 파트에서 지금 시험 문항이 출제되고 있다. 경제와 사회는 참 비중이 적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감안하시고 준비하신다면, 뭐 물론 이 해설 강의는 시험 본 분들도 보시지만 대부분은 시험을 볼 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와 이 문화에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지금 문항이 출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좀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좋습니다. 자, 요렇게 지금 나왔는데, 자, 그러면 총 이제 27문항, 왜냐면 이제 선사에 3문항 빼야 되니까 27번 나왔는데, 자, 다음에는 여러분들 근현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문항 나와야 되는데, 자, 근현대는요, 개항기의 6문항, 일제강점기의 9문항, 현대에서 5문항. 이게 일제강점기 조금 더 많이 나와요. 일제강점기 조금 더 많이 나오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근데 원래 여기에 세시풍속 한 문항이 나와야 되는데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근데 요즘 최근 추세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에서는 이 세시풍속 문제의 중요도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 나오는 경우가 좀 더 빈번해지는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을 요즘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44회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제 강점기가 조금 더 많이 나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총 20문항으로 구성돼서 아까 전근대 30문항과 근현대 20문항, 총 50문항을 여러분들 시험 보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제 난이도를 한번 좀 보자고요.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자, 난이도별 출제 비중인데 지금 파란색 바가 지금 전근대고요. 그리고 노란색 바가 근현대인데 사실 이 중과 하는 크게 뭐 차이가 안 나요. 이걸 이제 구분하는 거는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난이도 상위에 해당하는 문항이 몇 문항 나왔냐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무려 8문항이 지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와, 엄청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까지 난이도 상위에 해당하는 문항이라면 한 4문항? 진짜 많으면 5문항? 요 정도. 요 정도면 오 이렇게 나오는데 무려 8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킬러 문항이 8명이 다 배치가 되면 이러면 숨이 막혀요. 그러니까 난이도 중과 하에 있는 문제들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심리적으로 뭐지? 어렵지? 이런 느낌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8문항. 이 문제 좋습니다. 이 문제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그래서 다 틀렸어. 다 틀렸어요. 여러분 다 틀렸어. 그래도 여러분 80점 넘잖아요. 그래도 80점 넘잖아요. 어차피 고급 자격증은 70점 이상이면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 중과 하에서 배운 대로 맞추시면 합격될 수 있다는 게 아까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서로 8문항을 다 틀릴 확률이 그것도 좀 대단한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찍어도 이건 여러분들 몇 개는 맞춰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8문항도 여러분들 이렇게 푸는 방법이 또 있어요. 있으면 그건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고급 합격증을 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것. 요걸 좀 알려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난이도 상위에 해당하는 문항이 8문항씩 나왔던 적이 없었는데 44회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항이 많이 나왔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해설을 한번 시작해 볼 텐데 이번 해설부터는 여러분들 조금 새롭게 좀 시작했어요. 제가 교재, 제 강의에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눴던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시험에 적용되었는지를 한번 보시면 저렇게 공부하면 합격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그런 방식을 한번 도입해 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교재 2강 선사시대 페이지 10쪽에 있는 내용, 뭐 물론 이제 이 내용은 제가 판서를 통해서 이미 강의했던 내용인데요. 교재를 기준으로 지금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됐죠? 자, 요건 이제 구석기 시대의 지금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 드렸습니다. 네, 요걸 공부한 상태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는 말이에요. 자, 보니까 여기 주먹도끼라는 키워드가 등장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먹도끼가 나왔으니까 구석기 시대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거 배운 상태에서 이 문제를 보면 풀 수 있겠죠. 좋아요. 자, 구석기입니다. 가볼게요. 자, 소를 이용한 기피가를 일반화, 기피가를 일반한 고려시대로 가야 됩니다.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 나왔죠? 그러니까 주먹도끼가 지금 보기로 우린 공부했고 정답지는 이걸 고르는 거.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해서 2번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반량전, 명도전 등의 화폐를 사용하였다. 화폐를 사용하였다. 요거는 이제 찰기 시대 때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이니까 틀렸고, 고인돌은 청동기 틀렸고,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 틀렸고,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는 2번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제가 어떻게 강의했고 이게 시험 문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여러분들이 제 강의만 들어도 왜 합격할 수 있는지 이걸 제가 지금 보여드린다는 거예요. 아셨죠? 다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요. 지금 고조선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왕검성 한사군이 지금 배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결국 고조선, 위만조선 이 한나라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결국 왕검성이 무너지면서 한사군이 배치가 되었던 내용들. 그 고조선은 지금 팔주법이 있다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자, 요거 배웠어. 배운 상태에서 2번 문제 볼게요. 자, 밑줄은 이 나라예요. 자, 이 나라가 왕검성 등장했네. 왕검성 나왔으니까 이건 고조선이에요. 그죠? 그럼 이 나라는 고조선이야. 그럼 고조선의 서명으로 옳은 걸 고르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정사암, 이건 백제고요. 동맹, 이건 고구려고요.
책화는 동예고요. 소도는 사만. 여기 지금 8조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왕검성 공부했고 8조법, 왕검성 키워드를 줬고 8조법을 지금 정답지로 고르란 문제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그래서 네, 바로 네, 5번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풀어볼게요.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요. 지금 진흥왕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진흥왕이 뭘 했느냐? 한강 유역을 장악했고 화랑도를 뭐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거칠부를 시켜서 이제 국사라는 역사서를 편찬했다. 이제 이렇게 배웠단 말이죠. 배운 상태에서 이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밑줄근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키워드 보이시죠, 여러분들? 네. 국사 나오네, 국사. 국사가 나왔으면 그렇죠. 이 왕은 바로 진흥왕. 진흥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라는 얘기잖아요. 골라보죠, 뭐.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 이제 통일신라 성도왕. 그 다음에 국가적 조직으로 화랑 나왔네요.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지금 화랑도, 진흥왕 화랑도 배웠죠? 네, 2번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3번 국학 설립. 이거는 신문왕이고요. 마립관 내물왕. 그 다음에 외사정 파괴는 문무왕.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네,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죠. 자, 다음 문제는 네. 연맹왕국 부여에 대한 그런 내용들 공부합니다. 자, 부여는요, 사출도라는 조직이 있었고, 부여에는 영고라는 그런 제천 행사가 있었다. 뭐, 이런 내용들을 배웠단 말이에요. 요거 배운 상태에서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니까 영고라는 키워드가 등장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떤 나라야? 이건 부여예요. 그죠? 그럼 부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되는 겁니다. 자, 가볼게요. 민며느리제, 이건 옥저고요. 낙랑과 외 수출, 이거는 변한이고요. 사출도 나왔네요.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는 것이죠. 당궁과마 반어피 동예고요. 사자조의 선인 대가들 고구려입니다. 정답을 해서 네, 우리 공부해도 이게 지금 키워드가 지금 여러분들 영고가 나왔고 그리고 사출도가 정답이었잖아요. 앞에서 지금 영고와 사출도 제가 이거 중요하다고까지 표시를 이렇게 빡빡 해뒀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바로 3번 문제 풀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는요. 여기 지금 광개토 태왕릉 비가 지금 등장하고 있고 충주 고구려비가 등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돌무지 무덤 장군총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굴식 돌방 무덤으로 오면서부터 이제 이 벽화들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네, 지금 이제 쭉 고분에 대한 설명도 지금 나와 있어요. 교재에 지금 굴식 돌방 무덤에 대한 설명으로서 뭐 좀 벽화가 있다 뭐 이런 것들. 자, 이렇게 지금 판서 공부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볼까요? 가마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국내성이 보이고 있고요. 광개토 태왕릉비가 보이고 있고요. 장군총이 보이고 있어요. 지금 압록강 건너면 이런 것들이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라는 건데, 자, 볼게요. 뭐 각조총, 무용총 있는데 국내성입니다. 국내성. 백제의 공격으로 고국 원왕이 전사한 곳이다. 고국 원왕이 전사한 곳은 평양성. 예, 그 전투에서 근초고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틀렸고. 그 다음에 무용총. 무용총은 여러분들 무용을 하는 그 그림이 있어서 무용총이잖아요. 그림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당시 생활상을 담은 수렵도 등의 벽화가 남아있다. 네. 정답 바로 나왔네요. 2번이네요, 지금. 벽화 있다, 이제 벽화. 그죠? 2번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3번. 돌무지 덧널무덤. 이게 지금 고구려인데 돌무지 덧널무덤은 이건 신라예요. 완전히 틀렸죠. 4번. 김정희의 금석과학록에서 비의 설립 시기. 김정희의 금석과학록은 이거는 신라 순수비 북한산비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건 볼 필요도 없어요. 틀렸고. 벽돌 무덤으로 중국 양나라와의 문화적 교류. 이거는 백제의 문영왕릉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죠? 앞에 거 볼 필요도 없네요. 그럼 뭐 이제 벽화. 고구려에 대한 어떤 설명으로서는 지금 다른 선지들은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죠? 이것도 이제 평양성 전투였으니까 정답을 해서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 정도 공부하고 풀 수 있겠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6번 문제입니다. 자, 지금 보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공부했을까? 지금 태종 무열왕 김춘추 그 이전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내용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그 과정들을 지금 여러분들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구려와, 이건 고구려의 역사고, 이거는 신라의 역사고, 이런 것들을 지금 공부해 놓으시면 되는 것이죠. 그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공부했다 치고 갑니다. 밑줄근 전투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어떤 전투일까요? 지금 온달이 등장해요. 온달이. 지금 보니까 이 온달이 신라가 우리의 땅을 빼앗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라가 고구려 땅을 빼앗았대요. 가만히 있어보자. 신라가 고구려 땅을 빼앗았다면 이거 언제야? 이거 진흥왕 때잖아요. 진흥왕. 진흥왕이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 속에서 백제의 영토, 고구려 영토, 한강유역 장악 이런 거 배운 거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네요, 이거 진흥왕. 그죠? 요때란 말이에요, 요때. 그죠? 그 이후네. 이후 이걸 되찾겠다고 지금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누가? 온달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고급은요, 사료 분석 문제가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공부를 했잖아. 그럼 이 한 내용들을 사료에 녹이는 연습들을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하, 신라가 우리의 땅을 빼앗았다. 그러면 이거는 신라 진흥왕 때 영토 확장 과정 속에서 고구려가 빼앗긴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네. 그 이후. 자, 그러면 이제 이 이후예요. 이 이후. 온달이 그래서 찾으러 갔어. 근데 죽었어, 결국은. 근데 그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게 뭐냐? 이걸 지금 묻고 있잖아요. 가봅시다. 관구검의 공격으로 환도성이 함락되었다. 관구검의 공격. 이건 여러분들 훨씬 이전이에요. 고구려 이전. 3세기. 3세기, 4세기 고구려 위기가 온다고요. 위 관구검의 공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백제 근초광의 공격이 있었고, 위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전이에요. 연개소문이 정권을 장악하고 신라를 압박하였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 자, 요 고구려였던 전성기 과정 속에서 지금 연개소문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연개소문이 훨씬 뒤쪽에 나오는 내용들, 뒤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태종 무열왕, 그 다음에 연개소문, 김춘추와 연개소문이 미팅을 해요. 642년에. 어쨌건 뒤쪽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뭐 사실 정답은 2번이에요. 지금 이 전투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거는 정확한 어떤 시점을 알 필요는 없는 거예요. 시점을, 선생님 이거 시점을 알아야 돼?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야. 그냥 흐름이야, 흐름. 왜냐면 자, 미천왕, 이건 여러분들 훨씬 이전 시기잖아요. 그죠? 4세기 모습 틀렸고, 태조왕 옥조, 이건 훨씬 이전이잖아요. 1세기, 2세기 이때 나오는 왕이 태조왕 고국천왕 아니야? 앞이고, 장수왕 평양천도 이거는 신라의 전성기 이전 5세기란 말이에요. 이것도 앞쪽이에요. 그죠? 그러면 온달이 이야기했던 신라 진흥왕 전성기 이후에 온달 등장했다라고 하는 그 시기와 연결되는 건 이번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확한 시기를, 이 문제를 따져서 문제를 풀라는 얘기가 아니라 덩어리, 그 흐름들 정도만 이해하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이 문제는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정확하게 이게 몇 년도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셨죠? 정답을 해서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를 한번 보죠. 7번 문제. 자, 7번 문제를 보니까 교재에 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자왕은 신라를 공격하여 대야성을 빼앗았다. 뭐 이런 내용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자, 요 상태에서 우리 앞에 있었던 그 문제와 상당히 좀 이렇게 연결되는 어떤 그런 문제이기도 해요. 가볼게요. 자, 밑줄은 이 왕의 재위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지금 소정방이 당과 신라가 손을 잡았네. 손을 잡고 지금 백제의 남쪽에서 백제를 공격하고자 한대요. 나당 연합에 의해서 백제를 공격하다. 그럼 백제의 마지막 왕이네? 백제의 마지막 왕 누구예요?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이잖아, 의자왕. 그죠? 그럼 의자왕에 대한 재위식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거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백제가 사비를 천도하였다? 이건 성왕이잖아요. 고구려가 낙랑군을 축출하였다?
이거 미천왕 때입니다. 신라가 매소석에서 당군을 물리쳤다. 이건 이제 나당 전쟁이잖아요. 나당 전쟁은 문무왕 때. 신라가 안승을 보덕궁학으로 임명. 안승은 여러분들, 안승은 어떤 사람이에요? 고구려 부흥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고구려 멸망이야. 그러니까 이건 백제 멸망 훨씬 뒤쪽이니까 이건 연결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야. 이게 언제지?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승이면 고구려 부흥운동이네. 그럼 고구려 멸망한 이후에 이렇게 연결하셔야 되는 것. 어떤 정확한 시기라는 게 아니라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 접근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백제의 대하성 점령 의자왕. 우리가 또 앞에서 공부했던 그런 내용들, 교재에 있는 그런 내용들 연구하신 상태 속에서 이 문제 풀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정답을 해서 2번 고르시면 되고요. 사실은 1번, 3번, 4번, 5번이 선지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거하고 나면 2번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2번 고르셔도 돼요. 이렇게 보셔도 되는 겁니다. 정답을 해서 2번입니다. 자, 8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남북국 시대의 무역입니다. 자, 지금 쭉 교재에 보니까 발해는 솔빈부의 말이 특산물로 유명하였어요.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자, 이런 거 공부한 상태 속에서 보죠. 자, 보니까 수도, 상경, 용천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구려와의 문화적 연관성 확인합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 나라는 바로 발해가 되겠습니다.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노급, 폐지, 노급. 이건 신라잖아. 틀렸고. 백강전투. 이거는 여러분 삼국 특히 백제 부흥운동 과정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이니까 이거 틀렸고. 청해진, 청해진은 여러분들 이거 통일신라 장복 아닙니까? 지방에 설치된 22단무 이거 백제 아닙니까? 뭐 그러면 발해가 없어요 지금요. 이렇게 선지를 쳐내도 남는 거는 지금 네, 지금 이거 틀렸네요. 4번. 4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네, 정답은 해서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답을 이렇게 보여주면 어떡해. 네,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자, 9번 볼게요. 자, 9번은요. 자, 지금 보아하니 금관가야, 대가야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금관가야는 버풍왕에 의해서 망했네요. 버풍왕에 의해서. 자, 요거 안 상태 속에서 뭐 교재 김해를 중심으로 한 금관가야는 김수로왕에 의해 건국되었어요. 전기가야 연맹 주도했어요.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배웠단 말이에요. 배운 상태에서 문제 풀어보죠. 밑줄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저기 버풍왕 등장했어요. 버풍왕. 버풍왕 때 망했어. 그러면 이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버풍왕 때 망했으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 지금. 금관가야, 금관가야. 가에 대한 설명이네. 가에 대한 설명. 그죠? 그러면 이 금관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화백회 있는 신라고요. 박석김 신라고요. 진대법은 고구려고요. 오경박사, 의학사, 의박사, 역박사 이거 백제잖아요. 그죠? 사실 이것만 이렇게 쳐내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시조는 김수로왕. 가야의 시조는 김수로. 백제의 시조는 온조. 고구려의 시조는 고주몽. 뭐 이 정도는 여러분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죠. 정답은 그래서 4번. 이것도 역시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1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자, 10번. 지금 신라 말기. 예. 해공왕이 피살되고 난 이후의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신라 말기 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육두품, 대표적인 육두품이 있다면 추치원, 뭐 이런 인물을 들 수 있겠죠. 자, 가봅시다. 여기 지금 최초 등장했잖아요. 가볼게요.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지금 보니까 야,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지금. 그죠? 예, 지금 막 서로 지금 싸우고 있는 모습들. 해공왕 말년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신라 하대의 모습이란 얘기예요. 지금 여기 지금 해공왕이 죽고 나서 이후에 요즘 신라 하대의 모습으로 옳은 것 고르란 얘기예요. 김춘추가 왕이 올랐다? 아니죠 여러분들. 김춘추 왕이 오른 거 이거 태종 무열왕인데 삼국통일의 어떤 기초를 닦았던 그런 왕이잖아요. 훨씬 이전. 김흠들의 반란 이거는 통일신라 초기 신문왕이 왕권 강화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왕권 강화 김흠돌의 난, 왕권 약화 김헌창의 난.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틀렸고 2차돈 순교 이거는 삼국시대 버풍왕 때잖아. 완전 틀렸고 황룡사 9층 목탑 이것도 삼국시대 선덕여왕 때 완전 틀렸고 최초 등장하잖아요. 그죠? 통일신라 말기 정답을 해서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지금 보아하니까 지금 여러분들 고려의 성립과 후삼국 통일의 어떤 내용들, 견훤, 궁예, 왕건 이런 호족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특히 여기 후삼국 통일의 과정을 보면 왕건의 입장에서 볼 때 왕건이 공산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패배했는데 고창 전투에 승리해요. 그죠? 이러면서 견훤이 귀순해요. 그리고 그리고 1, 2천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신검의 후백제국을 격파합니다. 요 내용, 요 흐름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그죠? 요 흐름을 아는 과정 속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교재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다음 시나리오의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 저 지금 완산주 등장해서 완산주니까 이건 여러분 백제의 수도, 후백제의 수도예요. 완산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이게 지금 왕이 넷째 왕자인 금강을 총애하여 왕위를 물려주려 하자. 첫째 왕자가 신하 신덕과 영수의 권위를 받으러 왕을 금산사에 유폐했대. 금산사 유폐야. 이건 견훤이 유폐된 거야. 그리고 이제 견훤이 탈출을 한다고요. 이 견훤 귀순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아들이 아버지를 금산사에 가두니까 그 아버지 견훤이 탈출을 해가지고 귀순한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 이렇게 지금 1, 2천 전투에서 그 신검을 꺾게 되면서 결국 후백제를 멸망시키는 요 흐름이 나올 거예요. 이후에. 자, 이 문제. 이후에 금산사 유폐 이후에 전개된 사실이에요. 갑니다. 신순겸이 공산전투. 공산전투는 앞쪽이에요, 여러분들. 틀렸고. 궁예가 정변으로 왕위에서 축출. 이거는 훨씬 이전이죠. 지금 왕건 시대잖아, 지금. 그죠? 틀렸고. 견훤이 경주를 습격하여 경예왕을 죽게 하였다. 이게 뭐냐면 바로 공산전투 직전에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왕건이 이걸 도와주기 위해서 내려오다가 결국은 싸운 전투가 공산전투인데 패배해요.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틀렸고. 신검이 나오네요. 나오잖아요. 1, 2천 전투 나오잖아요. 여기 지금 1, 2천 전투. 그죠? 그러니까 요 이후니까 1, 2천 전투.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왕건이 고창 전투에서, 이게 지금 공산 전투, 고창 전투 지금 다 여기 나와 있죠? 네, 공산, 고창, 견훤 귀순, 1, 2천 승리. 이 흐름만 기억하시면 이 문제 가볍게 여러분이 풀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빠밤 4번 1, 2천 전투에서 패배.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이제 중서문화성, 이게 좀 중앙행정조직이네요. 중앙행정조직의 중서문화성, 그죠? 있고, 그다음에 어사대가 있어요. 요 역할들. 네, 지금 백관들이 좀 통솔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가볼게요. 자, 문화시중의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문화시중, 중서문화성이 짱! 이게 문화시중이에요. 자, 그리고 자네가 어디에서 맡고 있는 어사대 나왔네요. 그죠? 자, 그러면 가는 중서문화성이고 나는 어사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갑니다. 화폐곡식의 출납과 회계를 맡은 곳은 어디였죠? 회계 담당은 3사였으니까 중서문화성 아니네요. 틀렸고,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중앙 관서, 그쵸? 국정 총괄입니다, 여러분들. 맞는 내용이고요. 원간섭기의 도평의사서, 이건 도병맛에 대한 설명이니까 틀렸고, 관리 임명에 대한 서경권의 행사 어사대가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어사대, 이 어사대와 중서문화성의 이 낭사가 만나잖아요. 만나서 서경간쟁 봉박을 한다. 어사대가 서경간쟁 봉박한다고요. 나왔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서경권 맞는 내용이죠. 정답을 해서 니은과 리을을 고른 몇 번?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 배운 내용들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갑니다. 자, 13번 문제를 보죠. 13번 문제는 자, 지금 이제 이 이자겸의 난부터 출발해 가지고 이 무신경변의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쭉 배웠단 말이에요. 갑니다. 자, 가라를 일어난 순서대로. 이거 너무 쉽다. 이건 거의 뭐 중급 문제나 마찬가지인데. 자, 여기 지금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자겸의 난, 그 다음에 무신정변, 그 다음에 망이 망소의 난이에요. 이거 그냥 앞에서 그냥 순서대로 고르면 되는 거예요. 자, 이자겸의 난이 먼저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먼저고, 그 다음에 무신정변이 그 다음이고, 그러니까 순서가 이자겸의 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무신정변, 그리고 망이 망소의 난. 다 있죠, 여러분들. 그 흐름 그대로 따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 정답은 나가다라가 되겠네요. 나가다라.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대로 나옵니다. 갑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다음 문제. 성종이 참 많은 일을 했네. 동국여지 승남, 그죠? 뭐 동국여지 승남, 뭐 경국대전의 완성, 뭐 이런 어떤 많은 일들을 했던 성종. 자, 공부했단 말이에요. 공부했어. 갑니다. 자, 보니까 지금 동국여지승남 만든 왕이 누구냔 말이에요. 나왔죠? 동국여지승남. 그죠? 동국여지승남 왕 성종이라고, 성종. 여기서 성종 때 경국대 완성. 이게 답이 아닐까 혹시? 그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맞잖아요. 정답은 4번. 딱 나오잖아요. 이렇게. 네. 공부한 그대로 동국여지승남 성종, 경국대전 완성 성종. 그죠? 정답을 해서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부 낭사를 분리하여 사간원으로 독립시킨 건 태종이고요. 조선으로 바꾸고 수도를 한양으로 옮긴 것은 태조 이성계고요. 역법서 칠정산 세종이고요. 직전법 이건 세조죠. 정답을 해서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15번 문제. 지금 보니까 좋아요. 부석사 무량수전도 있고 봉정사 극락전도 있고 수덕사 대웅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건축 양식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그 주심포 양식으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들을 쭉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봉정사 극락전 기억하시면 되겠죠. 수원, 화성, 정조, 정약용, 거중이 나오는 건데 요 공부한 상태에서 이제 문제 볼게요. 가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봉정사 같다. 봉정사 가면 여러분 뭐야 돼? 극락전 보는 거야. 극락전. 요거 공부한 상태에서 봉정사 극락전 우리 배웠단 말이에요. 우리 앞에서 배웠어. 봉정사 극락전. 자, 요 상태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갑니다. 팔상전이 등장했네. 극락전이 아니라. 지금 안동 봉정사의 주제는 극락전이 돼야지. 봉정사 극락전을 배웠는데 갑자기 팔상전이 등장. 팔상전. 그죠? 틀렸네요. 정답은 1번. 적절해서 아닌 거예요. 1번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다 맞아요. 지금 논산 관촉사의 석조 미륵보살 입상, 그 다음이 송광사, 수원사 결사 아닙니까? 진울 등장하고요. 팔만대장경, 이건 합천 해인사고요. 그죠? 그 다음에 백년사면 요새, 신앙 결사운동. 그죠? 정답은 그래서 빠밤 바로 1번 봉정사 극락전. 봉정사 극락전. 이렇게 해서 목조건축물, 고려 목조건축물 이렇게 딱 입에 붙으셔야죠.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공민왕의 개혁이네요. 공민왕이 쌍성총관부를 혁파, 다시 회복했다. 그런 내용들. 자, 요거 공민왕이 어떤 개혁 공부한 상태 속에서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고려의 이 왕과 고려시대네. 그의 부인인 노국대장 공주. 애절하죠. 절절하죠. 이 둘의 사랑. 그죠?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었다. 왕과 왕비가 서로 마주보듯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묘사된 특징이다. 노국대장 공주. 참 둘이 정말 사랑 많이 했는데 노국대장 공주가 결국 죽게 되면서 결국 공민왕도 이 개혁에 대해서 좀 전의를 좀 상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건 간에 이게 공민왕이에요. 공민왕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 쌍성총관부의 수복 1번 고르시면 되는 거죠. 그죠? 진포에서 왜구격퇴. 그러니까 이 공민왕 개혁 이후에 신흥 무인 세력들이 많이 활약을 해요. 이성계라든지 최영이라든지, 그죠? 그러면서 이제 왜구와 홍원적을 격퇴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이런 내용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민왕 재위 기간이 그 이후에 있었던 내용들. 그러니까 2번 틀렸고, 삼별천 이거 무신 정권과 연결되니까 훨씬 앞쪽이지. 틀렸고, 서희 아이고 이거는 저 고려 전기로 가야 됩니다. 이건 완전 아니고요. 요동정벌 추진하면 여러분 누구예요? 최영 이성계 아닙니까? 그죠? 물론 이성계는 위화도 회원했지만 어찌건 이것도 뒤에 나오는 내용들, 신흥 무인 세력과 관련된 내용들, 왜구격퇴, 그다음이 최영 이성계니까 다 뒤쪽이에요. 뒤쪽. 그러니까 정답으로 해서 쌍성총관부의 수복 1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죠. 향야 구급방도 있고요. 직지심체 요절도 있고요. 인쇄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고려가 짱이었죠. 자, 그 고려의 모습들을 기억하신 상태에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가에 들어갈 내용이에요. 직지심체 요절 나왔네. 그죠? 그러면 직지심체 요절 이거 고려시대인데 가에 들어갈 이 시대 과학기술의 발달이에요. 고려의 과학기술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기기도서를 참고하여 거중기. 이건 거중기, 수원, 화성, 정약용, 조선 후기잖아요. 그죠? 기억 틀렸고. 화통도감.
화통도감 봤는데 여기 있잖아. 직지심체요절 화통도감 바로 연결되잖아요. 그죠? 정답은 그래서 네 2번 니은 맞네요. 니은. 우리의 약재를 소개한 향약 구급방. 봤는데 향약 구급방 있잖아. 향약 구급방과 화통도감 이게 답이네.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직지심체요절을 딱 주고 두 개 고르는 거네 지금. 좋아. 그러면 니은하고 디귿이네요. 정답은 3번이네요. 그죠? 임원경제지 이건 조선 후기 서유구의 임원경제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빠밤 3번 니은 디귿입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공부한 내용들은 그대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킬러 문항. 솔직히 선생님도 설명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 있을 수 있죠. 그거는 이게 지금 여러분 한능검이 만점을 받기 위한 시험이 아니잖아요. 자격증을 따기 위한 시험이잖아. 70점만 넘으면 합격이에요. 예, 거기에 맞춰서 가시면 되는 것이죠. 그죠? 맞춘 문제를 맞추면 되는 거예요. 틀린 문제는 어쩔 수 없어. 틀려야 될 문제는 어쩔 수 없어. 근데 맞춰야 될 문제를 맞추면 전혀 합격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거는요. 네, 고려의 경제활동이죠. 병란도 등장하고 활구, 은병을 썼다. 건원, 중보, 성종 최초의 화폐 이런 내용 공부했습니다. 공부한 상태에서 이 문제 풀어볼게요. 병란도 등장했습니다. 딱 나왔죠. 키워드. 이건 고려의 경제 상황 고르란 얘기네. 보여요 여러분들? 정답지? 몇 번이에요? 건원중보 등장하잖아요. 4번. 평란도, 건원중보 바로 아래 있는데 다 나오는 거예요. 그죠? 정답은 4번입니다. 내상만상 조선 후기, 담배 조선 후기, 모내기법 확대 조선 후기, 설점수에 다 조선 후기예요. 너무 쉽다 이 문제는. 그죠?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 인문의 활동.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예요. 이 문제는 저도 안 가르쳤습니다. 예. 이 문제 여러분 감으로 찍으셔야 되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제 강의를 들었다면 추적할 수 있는 힌트는 있어요. 힌트는. 자, 보세요. 이 사람의 제자가 송시열이에요. 우리 송시열은 공부했단 말이야. 송시열이 등장한 시기는 언제야? 조선 후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조선 후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조선 후기 사람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풀어보자는 이야기예요. 가볼게요. 자, 조이제문. 김종직의 조이제문 조선 전기죠? 2번 될 수 없고요. 동어문답 이율곡 이거 배웠어. 조선 전기죠. 다 2번, 3번 다 조선 전기예요. 성학식도 이황이에요. 조선 전기예요. 그러니까 2번, 3번, 4번 답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퍼내면 돼요. 남아있는 건 지금 1번과 5번이에요. 그죠?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화학파를 형성했대요. 이거는 지금 조선 후기가 맞아요. 그런데 강화학파, 양명학자야 이 사람. 근데 여러분 송시열은 여러분들 알잖아. 엄청난 성리학자입니다. 그런데 양명학 스승이 송시열을 가르쳤다? 말이 안 되잖아 이건 여러분들. 말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 1번 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1번 답. 이건 정제도거든 정제도. 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고르면 이 문제도 맞출 수가 있는 것이죠. 공부를 다 1번, 2번, 3번, 4번들도 사실은 공부를 좀 제대로 했으면 다 추론이 가능한 거. 턱없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했죠. 저는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얘기 안 했어요 지금요. 그렇지만 지금 풀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송시열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지금 푸는 거예요. 몰라도 송시열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푸는 거야. 송시열의 그 스승이네. 송시열, 유명한 그 산림, 조선 후기, 효종, 숙종 이때를 호령했던 그런 인물. 그러면 2번, 3번, 4번은 이건 다 배운 내용들 조선 전기 아니고 이 사람 양명학 성례된 반발로 나오는 사람인데 그 제자가 송시열 될 리가 없단 말이에요. 틀린 것이죠. 그래서 바로 가래 집남은 저서의 예학을 조선의 현실에 맞게 정리한 김장생. 김장생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김장생을 모르더라도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 무엇을 가지고? 송시열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오케이? 5번이었습니다. 자, 20번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경천사지 10층 석탑. 요거 딱 닮은 원각사지 10층 석탑 사진 이렇게 있습니다. 교재예요. 요거 공부한 상태에서 문제 풀어볼까요?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입니다. 짜잔! 조선 전기석탑으로요. 원나라 탑 양식의 영향을 받았다. 고르라. 아까 봤던 사진 여기
여기 나오네요. 그죠? 1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요거는 이제 백제 정림사지 5층 석탑. 이거 신라, 통일신라, 다보탑. 그죠? 요것도 신라. 양양에 있죠? 진전사지 3층 석탑. 요거는 백제탑이잖아요. 익산 미륵사지 석탑. 뭐 조선탑 뭐 이거밖에 없네요.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21번 문제입니다. 참, 뭐 제가 이렇게 참 가르치고도 참 이렇게 뿌듯해요. 예, 다 나와요, 다. 자, 훈련도감 5군형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훈련도감 청청청영 이게 이제 5군형이잖아요, 그죠? 근데 청청청은 다 인조 때 만들어졌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마지막 금이형을 숙종 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공부했단 말이죠. 이거 공부한 상태 속에서 지금 보니까 광해군이 인조반을 쫓겨났다 뭐 그런 내용들인데, 자, 광해를 패했대요. 광해를 패했대요. 그럼 누구야? 인조잖아, 인조. 그럼 인조 때 있었던 뭐냐? 설명 고르란 얘기죠. 유향서 폐지 누구지 모르죠? 예, 어려울 것 같죠? 아는 것만 가는 것만. 초기 문신제 이거 누구예요? 정조. 정조 틀렸고. 총융청 수호청 있잖아. 총융청 수호청. 인조. 네. 정답은 3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유향서 폐지한 이 인물은 누구냐면 세조예요, 세조. 왕권 강화 차원에서 이거 없앴던 그런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전문 융투법은 여러분들 이거 세종이고요. 그죠? 나산정벌 이때는 효종 때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 것이죠. 다 배운 내용들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진주하면 여러분들 김시민 진주대첩 기억하시죠? 예, 그리고 이제 일제강점기 뭐 조선 형평사 임술 농민봉기 시발점 그래서 진주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묶어서 교재에 제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따로따로 배우기도 하고요. 묶어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자, 특히 이제 임술 농민봉기 할 때 유계춘 이 인물이 또 등장을 하면서 주도를 한단 말이에요. 진주에서 출발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배웠단 말이죠. 진주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 공부한 상태에서 문제 풀어볼게요. 가지역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지금 보니까 김시민 장군 등장하시네. 네, 촉성루, 논계, 진주잖아요. 진주 그죠? 진주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거 가봅니다. 김만덕 이분은 제주도, 정봉수 이쪽은 이제 이북 쪽이죠. 이북 쪽. 정약전 흑산도고요. 신립 충주잖아요. 그죠? 탕금대. 유계춘, 백낙신 배웠죠, 여러분들? 네. 진주, 김시민, 진주, 유계춘 딱 등장했잖아 지금. 딱 진주, 유계춘, 딱 임술농민봉기, 그죠? 네, 정답을 해서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겁니다. 자, 23번 문제를 보니까 조선 후기 사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공노비를 해방했네요. 누가? 순조 때. 정조의 아들이죠, 여러분들. 순조 때 공노비를 지금 해방하고 있는 모습들. 자, 그러면서 지금 여기 천주교와 관련된 내용에서 굉장히 큰 피해를 받아요. 이게 신유박해라는 거 1801년 공노비 해방 1801년 똑같은 애거든요, 여러분들. 순조 때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공부한 상태 속에서 문제 풀어보죠. 자, 지금 공노비를 해방시켰대요. 나왔죠, 지금 여러분들. 네, 공노비 해방 순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순조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을 고르라. 정조가 죽었어. 순조가 즉위했어. 아, 우리 안다. 정조 죽고 나서 정약용이 유배가잖아요. 천주교와 연결돼가지고. 그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순조 때 그런 일이 있었겠네. 이렇게 추론이 가능하겠죠? 다수의 천주교도가 처형되었다.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삼정 이정청 이건 여러분들 철종대. 예, 아니고요. 명예 요청으로 강홍립의 부대가 파견된 것은 이거는 강홍립이면 이거 광해군 아닙니까? 광해군. 그죠? 탕평비에 걸리면 영조고요. 대전 회통의 편찬. 이거는 흥선대원군 고종 때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네, 바로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뭐 의주, 만상, 개성, 송상, 조선 후계 집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 조선 후기에 활동한 상인들. 개성 상인은 송상. 그 다음에 한강 무대로 움직인 사람은 경강 상인. 그러니까 지금 개성 송상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고 경강 상인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그죠? 개성 송상을 보니까
송상 같은 경우에는 송방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더라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배운 상태에서 문제 풀어볼게요. 자, 개성 송상 해상공국을 통해 정부의 보호를 받은 것은 보부상이에요. 틀렸고 나오죠. 송방. 네. 송방, 송상, 송방이라고요. 정답은 그래서 2번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다 배웠어. 책문우시를 통해 청과의 무역을 주도했다. 책문우시면 저쪽 북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의주 만상이 주로 이런 활동을 많이 하겠죠. 금 난전권 행사의 사상의 활동을 억압하였다. 이거는 이제 시전상인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근대적 상회사인 대동상회. 요건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죠. 요거는 평양 유상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런 대동상회가 연결이 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면 어쩔 수 없어. 이런 거 우리 다 합니까, 여러분들? 그죠? 하지만 너무 명백한 답이 있잖아요. 그죠? 개성, 송상, 송방.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번 한번 가볼게요. 이제 유네스코와 유산. 이건 제가 부록으로 따로 만들었어요. 제 강의에서는 거의 안 했어요. 왜냐면 부록에서 한 번에 싹 정리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봤습니다. 이게 세계 기록 유산들이에요. 봤더니 뭐 훈민정음 해례본도 있고 조선왕조 실록도 있고 승정원 일기도 있고 조선왕조 의궤도 있고 동의보감도 있고 뭐 일성록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쭈루룩 있습니다. 지금 더 있는데 요 페이지 보여드린 거예요. 자, 요거 공부한 상태에서 문제 갑니다.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조보는 조정에서 소식지라고 보시면 돼요. 조정의 어떤 소식지. 그다음에 일성록, 비변사 등록, 승정원 일기, 조선왕조 실록 나왔네요. 여기서 지금 유네스코 기록유산은 일성록, 승정원 일기, 조선왕조 실록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한번 가볼게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조보가 이건 아니고 틀렸고 광해군 때부터 기록되기 시작하였다. 뭐가? 일성록이 아니 일성록은 여러분 정조의 일기부터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정조 때부터니까 틀린 내용이고 국왕의 비서기관에서 발행한 관복. 그럼 승정원인데 이건 지금 비변사잖아요. 아니고요. 정조가 세손 시절부터 쓴 일기, 이게 이제 일성록이에요. 그죠? 근데 승정원 일기 나왔어. 뭐 좀 이렇게 어려운 것 같아. 가나 다라가 뭐가 지금 다 연결이 좀 어려운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5번이에요. 춘추관. 너무 쉽잖아. 실록하면 춘추관이잖아요. 다른 거 1, 2, 3, 4, 좀 복잡한데 어려운데 라고 해도 조선왕조 실록, 춘추관 5번 고르시면 되잖아요. 그죠? 네,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쭉 조선 실록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죠. 자,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문화를 하나 요 기출 문제 제가 교재에 좀 집어넣어 놨어요. 이런 것들은 좀 따로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좀 상식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종묘의 종묘, 종묘를 이렇게 지금 쭉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서 여기 뭐 신농시와 후직시에게 풍년을 기원하는 곳이라는 선지 3번을 할 때 여기 지금 선농단이에요 라고 지금 해설을 제가 붙여놨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푸시면 아마 다음 문제를 푸는 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 한능과 문제는요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제가 있는 그 문제들은 꼭 푸셔야 돼요. 푸시면 똑같은 문제가 나옵니다. 갑니다. 자,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전철로 도하는 도심 속 문화유산 탐방. 저도 이런 거 좋아하는데 가볼게요. 먼저 가, 사직단. 역대 국왕과 왕배 신주를 모신 곳 어디? 이거 상식이다. 종묘 틀렸고 나 어디야? 나 종묘. 이게 종묘네. 사직단에서 붙여주면 안 되지. 종묘. 초계 장소인 관으로 제사 지낸 사당. 이게 동묘에 가셔야 돼요. 동관왕묘. 틀렸고 그 다음 흥선대원군 집권시키 혁파된 것은 서원이잖아요. 서원. 문묘가 협회, 이거 성균관에 있는 건데 아니고요. 대성정관 명륜단 중심으로 구성된 게 이게 성균관이에요. 문묘. 그죠? 그래서 틀렸고. 국왕이 신농 후직에게 풍년을 기원하던 곳이다. 선농단. 맞네요.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그냥 뭐 농자, 농사 들어가는 거 뭐 그렇게 느낌적으로 이렇게 접근하셔도 돼요. 5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죠. 자, 다음 문제는 지금 뭐 이런 내용들을 지금 공부한 상태 속에서 어떤 문제일까? 지금 뭐 기후약조 이거 지금 일본과 이거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그죠? 임진왜란 터졌고 임진왜란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 이후에는 일본과 다시 기후약조 체결해가지고 다시 이제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흐름으로 배웠단 말이에요. 배운 상태에서 문제 풀어볼게요.
밑줄은 이 나라예요. 자, 이 나라인데 지금 초량, 부산 초량 외관이야. 부산에서 교역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있다면 어떤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일본. 그죠? 그럼 일본에 대한 조선 정책이에요. 자, 광군을 조직하여 침입에 대비. 이거는 고려 광군 아니야, 특수군. 그죠? 거란. 그러니까 틀렸네. 학문교류를 위해 만권당. 이거 고려 말 원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틀렸고. 하정사, 성절사, 천추사. 이거는 이제 중국에 보내는 사절단의 이름. 일본은 다 관련이 없어요, 지금. 기후약조를 체결하여 무역을 재개하였다. 네. 지금 일본과 관련된 거, 여기 기후약조, 일본. 이게 지금 일본 라인이잖아요. 그죠?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정답으로 해서 4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사절 왕래를 위해 한성에 북평관을 개설하였다. 이거는 이제 북방민족들. 다 일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북방민족, 중국, 북방민족. 그죠? 뭐 사실 이것도 원나라도 북방민족 볼 수 있는데, 네, 정답을 해서 4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지금 이 붕당의 변화예요. 동인이 북인당과 남인당으로 지금 나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지금 나오고 있네요. 그죠? 자, 가봅니다. 자, 가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거. 지금 보니까 자기들에게 붙는 자를 뭐라 하고 뜻을 달리한 자를 북인이란대요. 그러면 북인의 반대는 뭐야? 남인이잖아. 그죠? 남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 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황 남인이잖아요.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광해군 시기에 국정을 이끌었던 건 북인이고요. 경신황국으로 정권 장악한 건 서인이고요. 기해예송에서 자의대배 기념복 1년 입자는 거 이것도 서인입니다. 정열이 모반 사건을 내세워 기축 옥사를 주도했던 거 정철 서인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네, 바로 3번 남인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9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니까 뭐 동학에 대한 내용들과 관련된 문제 같아요. 동학에서는 뭐 인내천, 시천주를 내걸고 평등 사상을 강조했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공부한 상태에서 문제 풀어보죠. 자, 가종교 최재호 등장했습니다. 최재호 등장했으니까 동학이에요. 동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네, 시천주. 바로 나왔죠, 여러분들.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네, 다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지금 이렇게. 최재호, 시천주. 그죠? 정답은 2번입니다. 배제학당은 여러분 이거 기독교 선교사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사찰이면 뭐 불교잖아, 그죠? 그다음에 새생활운동은 이제 원불교. 그다음이 제사와 신주를 모시는 문제로 탄압받은 거 아까 앞에 배웠죠, 신유박해, 네, 천주교가 되겠습니다. 정답을 해서 네,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유형원의 반개수록 등장하면서 균전론, 이게 지금 실학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가인물이에요. 이곳은 누가 낙향에서 반개수록. 그럼 누가는 누구야? 반개수록 나왔으니까 유형원이네. 유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유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균전론. 신분에 입각한 그런 균전론 주장했네. 그거 답일 것 같은데. 그러네요. 여기 정답은 5번이네요. 그죠?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네. 규장과 검서관으로 활동하였다. 뭐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뭐 박제가 뭐 이런 인물들 되겠죠. 사만의 위치를 고증하였다. 한백겸의 동국지리지. 지전설 홍대용. 연행사를 따라 열하일기 박지원. 그죠? 네. 박제가 같은 경우는 북학이고요. 정답은 해서 5번. 네, 배운 내용 그 내용 바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근대까지 문제 풀어봤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공부한 내용 다 나오고 있습니다.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따라오시면 이렇게 문제 푸는데 서로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는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그죠? 그런 것까지 제가 다 가르치면 전 100강 정도는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건 너무 비효율적이야. 이게 지금 만점을 위한 그런 강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정도의 흐름을 갖고 따라오시면 이렇게 어려운 시험도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린 겁니다. 됐죠? 자, 다음 이제 근현대사는 어렵지 않아. 아까 분석했잖아요. 그 전근대가 6문제였고 근현대가 2문제가 어려운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갑니다. 쭉쭉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대한제국 시기 요 내용들을 지금 배웠단 말이에요. 지금 네, 지금에서 지계를 발급하고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 공부한 상태에서 가볼게요.
자, 요게 지금 지게입니다. 지게. 그럼 이건 대한제국식이란 말이에요. 대한제국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골라볼게요. 이만선 영남만이소 이건 이전이잖아. 틀렸고. 한성순보 이전이잖아. 틀렸고. 조선 형평사는 일제강점기 아니야. 틀렸고. 제너럴 셔먼 이전이죠. 남은 거 이거밖에 없어요. 4번. 그죠? 예,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1, 2, 3, 5 다 배운 내용들이에요. 4번입니다. 자, 32번 내용 보니까 갑신정변이네. 갑신정변. 그죠? 예, 갑신정변에 대한 그런 내용들, 재정의 일원화, 지조법, 신분제 뭐 이런 것들을 좀 주장했던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부했다 치고 갑니다. 자, 지금 보니까 이 개혁이 뭘까? 이 개혁을 보니까 아하. 지금 정변을 일으켜서 기존의 대신들 대부분 몰아내고 스스로 참판에 오르는 등 새로운 관료 조직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자, 지금 청푸전쟁이 벌어진 틈을 타서 자기의 뜻을 펼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청푸전쟁 벌어졌을 때 이모군란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군인들, 청군인들을 빼서 그 베트남, 청푸전쟁이 벌어진 베트남 쪽에 파견하는 그 틈을 타서 일어났던 게 바로 갑신정변이니까 이건 지금 갑신정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갑신정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골라보자. 집강서 토지운동 이건 동학농민 운동이잖아요. 그죠? 청의 군사기업으로 실패 그리고 호조로 일원화 디귿 리을이네요. 정답은 네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의 군사기업으로 실패. 지금 이게 청진압 있잖아요. 지금 그죠? 청진압 예 그리고 호조 재정의 일원화 요걸 답지로 좀 고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정답으로 해서 5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동학농민 운동에 대한 내용인가요? 쭉 보니까 아하 박정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특히 이제 이 관민공동회 여기 이제 참석해가지고 이렇게 헌의 육출도 이끌었던 어떤 그런 관료죠, 관료. 네, 이 박정현에 대한 설명입니다. 갑니다. 자,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인물은요 초대 주미공사래요. 초대 주미공사. 초대 주미공사. 이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볼게요. 일단 대성학교를 설립 이건 알고 있죠, 여러분들. 대성학교의 설립. 아하. 요거는 안창호 틀렸고 서유견문 육일준 베델과 제휴에서 대한매일신보 창간 양기타 헤이그 이준 이상설 이휘종 독립협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중추원 관직 개편은 추진 이게 헌의육조 연결됐던 바로 박정희죠. 정답은 5번인데 사실 이거 초대 주미공사가 박정희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는 좀 어려워도 돼요. 이 문제는 좀 진짜 쉽지 않겠다. 쉽지 않겠다. 물론 박정형이라고 하는 내용을 공부는 했지만 박정형이 초대 주미공사야? 라고 하는 것들은 모를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어떻게 이거 풀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자 운에 맡기셔야 되는 거죠. 운에 맡기셔야 되는 거죠. 몇 개 정도는 뺄 수 있겠죠. 뭐 여기 안창호 뺄 수 있을 것 같고 양기탁도 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 육일준이라든지 이준, 이휘종, 이상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박정형 여기 2번, 4번, 5번에서 고르기는 그냥 이렇게 쉽게 그냥 탁 연결하기 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야말로 킬러 문항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각 인물이 뭘 했고 다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것까지 다 가르치면 진짜 100강이 넘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네.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운에 한번 맡겨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요. 네, 조청상민 수립무역전쟁 이거 체결했는데 그 배경이 이제 이모군란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 배웠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갑니다. 자, 다음 조약이 맺어진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청상인들이 우리한테 가져가는 이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조청상민 수립무역장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배경이 뭐냐면 이모군란 아니에요, 이모군란. 군인들이 난을 일으킨 사건. 정답은 3번이네요. 딱 나오잖아요, 이거. 그죠? 예, 조청상민 수립무역장정이 이모군란. 아주 쉬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예, 뭐 그냥 배경이니까 영국의 거문의 불법 점령은 갑신정변 직후. 청일전쟁에서 일본 승리는 이건 뭐 한참 뒤쪽으로 가야 되는 문제. 시전 상인들이 철시 투쟁을 전개했다. 이거는 이제 배경이 아니라 결과가 되는 것이죠. 청상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운요가 강화도에 접근해 무력 시위를 벌여서 나온 게 바로 강화도 조약입니다. 정답을 해서 일단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자, 다음 문제는 지금 덕수궁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관파천으로 여러분들 고종이 덕수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당시 경운궁이었죠. 자, 갑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은 거. 자, 지금 보니까 석조전, 중명전, 중화전, 정관원, 함령전. 보이네. 덕수궁인 덕수궁. 자, 덕수궁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보자. 고종이 아관파천 이후 환궁한 곳. 맞죠?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된 것도 맞아요. 을사늑약이 체결된 현장도 맞아요. 명성황, 지금 근데 이 을사늑약이 체결된 현장, 앞에서 공부했던 여기, 을사늑약, 여기 중명전이잖아요. 중명전. 여기 지금은 이제 덕수궁에서 좀 밖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당시 다 들어와 있었던 어떤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들에 의시해된 장소, 여기는 경복궁이죠. 여기 명성황후 없어요. 덕수궁에 명성황후 없어요. 서양식 건물, 서양식 건물들, 뭐 정관원도 있겠고 또 아까 석조는 뭐 그런 어떤 건물들이 지금 덕수궁에 서양식 건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문제가 이게 덕수궁만 알고 있어도 사실은 어렵죠. 뭐 1번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2번, 3번, 5번 적어도 2번, 3번은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2번, 3번은. 그죠? 근데 이 문제는 그렇게 이걸 다 알아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명성황후예요. 명성황후는 아관파천 이전에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덕수궁은 관련이 없는 분이에요. 그죠? 그렇게 접근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죠.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6번입니다. 군국 기무처 중심이 되어가지고 가보개혁을 이끌었던 내용들 공부한 상태에서 문제 풀어보죠. 자,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초정부적 정책 의결기구 김홍집이 겸임했다. 김홍집이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들? 군국 기무처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공사노비법의 폐지를 결정했다. 이거는 가보개혁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신문제 폐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문제 폐지. 정답을 해서 1번입니다. 임술 농민 봉기를 계기로 설치된 것은 삼정 이정청. 조광조를 비롯한 사례 및 건의로 혁파된 것은 소격서. 임진 외란을 거치면서 국정 최고 기구로 자리 잡았다. 이건 이제 비변사에 대한 설명이죠. 그죠? 그 다음이 12사니까 이건 통리기무함은. 정답을 해서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지금 보니까 그래요. 지금 북간도 지역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모습들. 그죠? 자, 이쪽이 지금 다 간도 지역이에요. 다 간도 지역입니다. 이제 만주 지역을 이제 간도 지역이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서간도가 있고 북간도가 있어요. 북간도 지역에서는 이게 중광단 이런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었고 연해주에서는 지금 권업회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배웠단 말이에요. 자, 요거 배운 상태 속에서 문제 풀어볼까요? 자, 가 지역의 독립운동이에요. 자, 지금 보니까 여기에 지금 이범윤을 파견했대. 이범윤 나왔죠? 지금 배웠어. 간도야, 간도. 그러면 이 문제는 간도야. 간도에 대한 탐구 활동을 고르라는 얘기. 간도. 숙모학교 이거는 멕시코 이거 아니에요. 대조선 국민군단 이거 하와이. 동제사 이거는 상하이. 유학생들의 이팔 독립선언서는 도쿄. 중광단 여기 지금 간도가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배운 내용들 이거밖에 없어요. 4번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중광단, 간도, 중광단 하나밖에 없어요. 정답을 해서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의열단의 변천 과정이에요. 황푸군관학교, 조선혁명간부학교, 그 다음에 민족혁명당을 지금 만들고 있는 모습들. 요거 배웠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 지금 보니까 지금 조선혁명간부학교가 지금 설립됐어요. 조선혁명간부학교 설립됐다고 나와 있어. 그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답은 그 민족혁명당이겠네. 어? 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딱 나오는 거예요.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조선혁명선언 작성은 이거는 의열단. 여기는 이 의열단이 만들어질 때 이제 이게 써지는 거니까 틀렸고요. 한국독립유일단 북경 촉성회. 이건 여러분들 이걸 통해 가지고 이런 어떤 주장들이 있어 가지고 신간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간은 여러분 1920년대가 되니까 민족혁명은 30년대예요. 고종의 밀지를 받은 독립의군부 이거 10년대고 그다음이 연해 임시정부가 통합된 것도 역시 10년대. 1919년에 보여지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정답으로 해서 이건 흐름이에요. 흐름으로 보는 문제예요. 조선혁명 간부학교에 뭐 했니? 민족혁명당이야. 1번 고르시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조선어 연구회 가게날 순환글.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이 뭐 민족문화 수호운동, 60만세 운동과 광주학생 항일운동, 예, 요 사이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단체 조직이 바로 신간회라고 하는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죠? 이 신간회가 만들어진 그 배경에는 바로 이 정우회 선언, 이런 것들이 지금 배경이 되고 있다. 요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지금 60만세 운동과 광주학생 항일운동 요 사이에 들어오고 있다는 걸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이 상태에서 갑니다. 가나 경문이 작성된 사이 시기예요. 자, 지금 왕조의 마지막 군주 순종이네, 순종. 그죠? 그러니까 60만세 운동이야. 고종은 3.1운동, 순종은 60만세 운동이야. 60만세 운동. 그 다음에 여기 광주 등장합니다. 광주학생 항일운동. 그러니까 60만세 운동과 광주학생 항일운동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있었다는 이야기야. 조선민흥회, 정우회, 신간회. 답지는 여기서 나올 거예요. 갑니다. 나오죠. 여기 지금 정우회 나오잖아요. 정우회. 그죠? 네, 이렇게 4번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김상옥의 종로경찰서. 이거는 20년대. 이거는 조 앞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되고요.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분화로도 30년 뒤쪽이고요. 암태도 수작쟁이도 20년 초반 앞쪽으로 하셔야 되고요. 정우회에서는 맞고요. 그 다음에 백오인 사건 10년대로 가셔야 돼요. 정답을 해서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공부한 그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 다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 문제. 지금 보니까 지금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어떤 그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한국광복군이 미국과 함께 지금 국내 진공작전을 지금 계획했던 그런 모습들. 뭐 공부한 상태 속에서 문제 풀어볼까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충칭 예터 총사령부 건물. 그죠? 임시정부 산하의 총사령부 건물. 충칭. 상하이 시대가 딱 끝나고 나서 충칭 시대 만들어졌던 거 한국광복군. 한국광복군에 대한 설명을 고르라 라는 문제예요. 군대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군대니까. 한국광복군. 김좌진. 북로 군정서. 자유천변. 대한독립군단. 미국과 연계하여 국내 진공작전. 여기 있죠? 여기 정답지예요. 한국광복군 국내 진공작전. 정답은 그래서 네, 3번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였다. 이거는 이제 김원봉 주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선 의용대가 되겠습니다. 중국 호로군과 연합작전을 통해 항일작전을 전개한 것은 한국 독립군이에요. 예. 쌍성보, 그러니까 대전자령 전투 이런 게 되겠죠. 틀린 내용. 정답을 해서 바로 빠밤빠밤빠밤빠밤빠밤 국내 진공작전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꼭 나오는 문제예요. 일제강점기 정책 물어보는 문제죠. 토지조사사업 회사령. 이거 10년대라는 거 배운 상태에서 토지조사사업 정답은 회사령. 이거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너무 쉽죠. 이런 문제는 반드시 맞춰야 돼요, 여러분들. 국가총동원법 38년도, 30년대, 도평의회 부면협의 20년대, 메가타 주도는 이거 일제강점기 이전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조선사상본 보호관찰령, 이것도 역시 30년 후반부터 만들어진 모습들. 정답을 해서 네,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뭐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자, 일제강점기를 다시 한번 와볼게요. 자, 아까 했던 거예요. 또 나옵니다. 연해주에서 권업회 활동했다는 거 기억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연해주에서 권업회 고르시라는 문제였습니다. 네, 다 나오는 거예요. 1번입니다. 예, 서전서숙. 서전서숙은 여러분들 여기 있죠? 이거는 북간도 지역이었어요. 이게 틀렸네요. 그죠? 신흥무관학교도 역시 이건 서간도 지역.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 배웠습니다. 한인 애국단의 결성. 한인 애국단 여러분 이거는 상하이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신한 청년단 결성. 파리 강화회의 참석도 이제 상하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정답을 해서 네, 권업회 바로 고르시면 됩니다. 1번입니다. 자, 다음 일제강점기 한국 독립군의 쌍성보. 아까 했던 내용들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조선혁명군의 영릉가 전투, 한중연합작전. 가볼까요? 지청천 등장했네. 지청천, 쌍성보 전투. 지청천의 쌍성보 이거 나왔네요. 그런데 뭐야? 문제는 뭔데? 이 부대의 활동으로 오른 것? 그러면 대전자령 전투와 그 다음이 연합작전인데 연합작전 가볼게요. 동북항일연구원으로 개편되어 유격전 전개. 이거는
요거는 이제 이 지청천과 관련된 게 아니라 이건 북한, 김일성 그쪽과 연결되는 겁니다.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이거네요. 다 지청천 쌍성부 대전자령 너무 쉽다.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난이도 하. 간도참변 이후 조직을 정비하고 자유시로 이동한 것은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대한독립군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범도 부대와 연합하여 청산리에서 일본과 교전. 이것도 뭐 김자진의 북로 군정서 연결되죠. 조선혁명당의 군사 조직. 이건 아까 했죠? 조선혁명군이라고. 그죠? 정답을 해서 네, 바로 2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이제 현대사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현대사. 자, 이 50총선거가 치러지고 국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국회가. 자, 가볼게요. 가나사이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지금 이건 이제 그 유명한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나는 단독 정부 세우는 데 협력하지 않겠다. 김구의 발언. 자, 그런데 이 민국에 보니까 지금 국회가 만들어졌어요. 이 국회는 전 민족을 대표한 국회래요. 국회가 만들어졌네. 김구가 지금 단독 정부 수립 참여하지 않겠다? 그런데 국회가 만들어졌어. 그럼 여긴 뭐가 있을까? 아까 이야기했던 국회가 만들어졌으면 그 앞에 50총선. 김구가 지금 반대하는 내용이잖아요. 이 50총선 반대하는 내용이잖아요.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총선 치러졌고 국회가 만들었다는 그 흐름 아닙니까? 지금 그 흐름이잖아요. 요렇게 오는 거, 요렇게. 요게 지금 요게 가 자료고 요게 나 자료고. 그리고 정답지는 50총선. 이거 보는 거예요. 다 배운 내용들입니다.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한 정업 발언이 제기되었다. 정업 발언. 이건 이제 요 앞에 있죠. 앞에 다 있어요. 예, 틀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여운형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앞에, 좌합작 앞에, 그 다음에 독촉 앞에 다 앞쪽이에요. 정답을 해서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5번 문제 볼까요? 여기 뭐 조선어학회 했던 내용이냐,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 이런 내용들.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최연배, 이윤재 이런 인물들이 있겠네요. 가볼게요. 자, 가단체의 활동입니다. 가단체의 활동. 자,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지금 조선의 어문운동을 전개해온 조직이에요. 조선의 어문운동, 국어운동 전개한 조직. 그럼 뭐 조선어 연구회나 조선어학회밖에 없잖아요. 여의당전서 간행사업을 계기로 조직. 이건 정인보 쪽과 연결되고 있는 그런 조직이니까 이건 아니고.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 이거 맞습니다. 2번이에요. 국어의 이해체계 확립을 위해 국문연구소는 이거는 그 일제강점기 고전 그 사이를 관통하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틀린 내용이에요. 시기가 안 맞아요. 개벽 신여성 등의 잡지를 간행하여 민족의식을 높였다. 이건 천도교와 관련된 그런 천도교 어떤 그런 조직들 속에서 나온 그런 잡지들이 되겠습니다. 만세부도 또 연결이 돼요. 인재 육성의 일환으로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언제 1920년대 활동했던 그런 조직이죠. 조선어학회에 대한 설명이었고 조선어학회 사건을 얘기한 것이고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역시 이제 일제강점기 정책이 뭐였느냐 그거 묻고 있어요. 지금 민족 말살 통치 요 시기가 되겠습니다. 뭐 사상본포, 관찰령 뭐 이런 것도 쭉 나오고 있죠. 아까 나왔던 건데. 자, 갑니다. 자, 다음 법령이 제정된 이후에 지금 보니까 제국 신민이래. 그리고 막 육군 막 이렇게 끌고 가려고 그래. 그러면 이제 1938년 국가총동원법 뭐 그 시기의 어떤 모습이구나 라는 게 느낌이 와요. 그럼 이 시기가 30년대 이후의 모습을 고르라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신간회 20년대, 원산총파업 20년대, 그럼 대한애국청년단 이게 이제 광복 직전에 만들어진 조직이거든요.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모르죠? 이건 몰라. 이건 알 수가 없어. 좋아. 3번 모른다고 쳐. 근데 1번, 2번 확실해. 그 다음에 천도교 소년회원 이거 20년대잖아요. 그죠? 조선물산연 20년대. 다 20년대. 이거 다 제하면 알잖아요. 1번, 2번, 4번, 5번 알잖아요. 다 제거하면 남는 것이 3번밖에 없는 것이죠. 3번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부산정치 파동.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부산정치 파동. 왜? 대통령 직선제를 끌어내기 위해서, 개헌하기 위해서 이 부산 정치 파동을 했다라고 설명드렸어요. 공부한 상태에서 문제 볼게요.
자, 이게 지금 뭐예요? 국회의원들을 감금했던 사태, 이게 바로 부산 정치 파동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이후의 전개는 사실 뭐냐는 거예요. 부산 정치 파동 이후에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했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정답이 있어요? 네. 직선제, 직접 선거. 그죠?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6.25 전쟁 발발은 이전에. 이미 그 전쟁 과정 속에 지금 이런, 그러니까 6.25 전쟁이 발발했고, 수도를 부산으로 옮겼고, 그 부산에서 정치 파동이 벌어진 거예요. 오케이? 그 흐름. 반민특위는 이거는 뭐 전쟁 이전이니까 훨씬 이전이죠. 그죠? 전 조선 정당 사회단체 협의회가 혁명서 발표. 이건 뭐냐면 남북 협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그 50총선 이런 거 반대하면서 남북 협상 나오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귀속재산 처리법도 역시 전쟁 직전에 했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정답으로 해서 바로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전두환 정부 때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지금 고르라라는 얘기인데요. 전두환 정부 하면 저도 이제 기억나는 게 프로야구단. 전두환 정부 하면 프로야구단. 왜냐면 제가 그때 프로야구에 미쳤으니까 전두환 대통령이셨어요, 그때. 네, 그 기억이 아주 선명한데. 어쨌건. 네, 이런 어떤 그 모습들, 자, 보시는 전두환 정부, 여기 지금 프로야구단 창단이 이렇게 있네요. 그죠? 네, 갑니다. 자,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의 사실. 와, 이 문제는 어려워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맞춰? 중학교 의무교육이 시작된 게 언제부터, 어느 정부 때냐는 거예요. 중학교 의무교육. 이야, 중학교 의무교육? 이런 내용까지는 없어요. 전두환 정부 때가 돼요. 전두환 정부 때.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 방법이 없네. 네. 근데 이제 TV를 통해서 힌트를 좀 얻어야 되나? 이런 TV는 전두환 정부 또는 박정희 정부 때 볼 수 있는 모습들인데 여기 또 컬러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박정희 정부 때는 아닌 것 같고 전두환 정부 때로 가는 게 좀 일반적이지 않을까? 뭐 그렇게 가야 되나? 네. 프로야구단이 정식으로 창단되었다. 1번이죠, 여러분들. 금강산 해로관광사업 김대중 정부고요.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박정희 정부 때고요. 그다음에 금모기 운동의 전개 주로 김대중 정부 때 볼 수 있고요. 금융실명제 전격식 김영삼 정부가 되겠습니다. 정답을 해서 1번 고르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가 이제 킬러 문항, 어려운 문항이에요. 이건 이제 운에 맞게 되는 그런 문항, 상식에 맞게 되는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9번입니다. 49번 통일주체국민회의 긴급조치권 유신체제네요. 키워드예요. 자, 문제 갑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나왔어요. 유신체제. 그럼 이 시기 민주화운동이 뭐냐는 얘기죠? 자, 갑니다. 긴급조치 철폐.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2번입니다. 2번. 그죠? 바로 통일주체국민회의와 긴급조치권이 연결되니까 2번이에요. 6312. 요거는 이제 그 박정희 정부 60년대. 4.19 혁명, 이승만 정부, 4.13 호원조치 철폐, 전두환 정부죠. 그죠? 김영삼, 김대중 민주화 추진협의회. 이것도 이제 전두환 정부 때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해서 긴급조치 철폐. 통일주체국민회의 2번 딱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신체제의 민주화운동이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개성공단을 착공했어. 개성공단을 만들자라고 이제 합의를 봤던 것은 김대중 정부 6.15 남북 공동선언 그 결과 착공했어. 요거는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착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북한이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요거는 이제 노태우 정부 때 최초의 이산가족이었다. 전두환 정부 때 최초의 공식 합의서 남북 기본 합의서였다. 요거는 노태우 정부 때 7.4 남북 공동성명이었다. 박정희 정부 때 2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14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정답은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뭐 1번, 2번, 3번, 4번에 김대중 정부도 없어요. 사실은 이 문제 조금 어렵게 하려면 착공식이니까 계속 아까 제가 했던 그 김대중 정부 때 합의 보고 착공했던 노무현 정부 이렇게 구분해서 어렵게 갈 수 있는데 어렵게 안 갔어요. 김대중 정부 없어요. 없으니까 뭐 이건 답은 5번밖에 없잖아요. 그죠?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44회 한능검 해설을 했는데요. 어때요?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게 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맨 처음 들어갈 때 역대급 어려웠다라고는 했지만 어때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공부했던 내용들 다 나왔죠.
면문항 빼고는 다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고급 합격증을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결론, 이 결론으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